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목요일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MC 백지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에서 턱 막히는 공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소리 없이 다가와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증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지만 정작 그 정체를 제대로 아시는 분은 몇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장이 멈추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은요, 조은 삼성병원 순환기내과 배장환 소장님 모시고 심근경색증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은 삼성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배장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우리 심장이 멈추는 심근경색증이죠. 이 질환은 정확히 어떤 병이고 또 우리가 흔히 아는 가슴 통증, 협심증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광역지자체가 17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 원인 중에서 심근경색증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가 어딜까? 저는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부산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 통계는 15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우리나라 심장질환 중에서 심근경색증의 발생과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원인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이유가 그러니까 뭘까요? 그거를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부산은 오늘 하는 얘기를 잘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꼭 더 집중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은 우리가 얘기할 때 사촌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사촌인데 굉장히 좀 달라요. 성격이 굉장히 다른 사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슴이 아픈 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슴이 아프면은 왼쪽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대부분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은 왼쪽보다는 가슴 가운데, 그러니까 정중앙 약간 왼쪽 안쪽이 아픕니다. 근데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은 뭐가 다르냐면은 심장이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에게 꾸준하게 피를 내보내는 장기거든요. 심장 근육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장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 자체에 혈액을 전달해주는, 동맥혈을 전달해주고 산소를 전달해주고 영양소를 전달해주는 혈관이 따로 있어요. 그걸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심장 앞쪽으로 감싸고 있는 혈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가닥이 심장을 완전히 감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상동맥 굵기가 보통 한 3에서 3mm, 가는 데는 이제 1mm 미만으로 쭉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집을 고치다가 보면은 수도관을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수도관 안쪽에 물때가 껴서 수도관이 좁아져서 물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관상동맥이란 혈관 안쪽에 기름때가 껴서 혈관이 자꾸 좁아집니다. 보통 정상 직경의 반 정도 좁아지면은 우리가 안정하고 있을 때, 쉴 때 필요한 혈액조차 심장 근육에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절반 이상 좁아진 상황. 그래서 대부분 빨리 걷거나 달리기 하거나 언덕백이 오를 때 가슴이 아프다. 이게 협심증이고, 협심증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맥경화증은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맥경화증이 파열돼요. 그러면서 혈전으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 죽게 되는 일. 네. 이거를 심근경색증. 협심증은 통증이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고 심근경색증은 통증이 지속됩니다. 계속.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설마 쓰러지기 전까지? 그렇죠. 심장마비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거죠. 와. 그렇지 않다면 병원에 와서 네. 막힌 혈관을 뚫어줄 때까지 아프죠.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혈관이 아예 막혀서 근육이 죽어간다는 게 정말 무서운 질환인 것 그쵸.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게 평소에도 건강해 보이던 사람도 이 심근경색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대체 갑자기 왜 막히게 되는 건지 그 이유는 혹시 뭘까요?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인 없는 질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나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직계 가족력. 그러니까 사실은 표준 체중 유지하고 술, 담배 안 한다 그러면은 위험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소장님 이게 심근경색증 하면은 또 왜 우리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뭐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이 먼저 신호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심증 상황이라면 환자분이 빨리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네.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니까
환자분이 그런 증상을 느끼면 대부분 병원으로 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난데없이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교통사고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꽝 떨어진 것 같다. 네.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지금까지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가능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검사법이 없어요. 이야. 그런데 이건 있어요. 심근경색증 발생하신 분들의 30-40% 정도는 1~2주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경험하신 분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려고 지하철을 계단을 오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갔어요? 한 3분 정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 괜찮아서 관뒀어요. 네. 그때가 어떤 거냐면 동맥경화증이 약간 따개져서 혈전이 생겨서 작은 혈전이 심장 혈류를 막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작은 혈전을 스스로 녹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잠깐 녹으면서 혈관이 뚫린 거예요. 간신히 뚫린 거예요. 그게 한두 번씩 반복되는데 대부분 놓치세요. 아이 뭐 2~3분 아픈 건데 뭘.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많거든요. 네. 기존에 역류성 식도염을 겪었기 때문에 아 또 역류성 식도염 생겼나 보다 해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넘기시는. 집에 가서 역류성 식도염 약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밤 11시쯤 됐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낫지가 않아요. 가슴이 아프다. 5분 이상 아프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5분 이상 여기가 아파요. 여기. 가운데, 여러분. 여기가 가운데. 아파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가 여기가 아파요. 겁니다. 네. 5분 이상 아프다 그러면 119에 전화를 겁니다. 119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심장혈관 시술이 되는 병원을 119가 수배를 해줄 거예요. 오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상 이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이 동맥경화증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미리 혈전을 좀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은 없을까요? 아,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백지훈 아나운서께서 거의 의사 같은 분. 아 정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CT 같은 걸 찍어봐서 동맥경화증이 좀 있으면 네. 아스피린을 먹었어요. 아스피린데. 아스피린이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게 된 게 동맥경화가 있다고 해서 심근경색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맥경화가 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약을 다 아스피린을 주면 1년쯤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심근경색증 예방 효과가 있긴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초과돼서 위장관 출혈, 위궤양으로 시술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그렇죠. 그러니까 항혈소판 제제, 항응고제라고 하는 거는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맥경화증이 50% 이상 혈관을 좁게 만들었다. 네. 이걸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때는 아스피린을 씁니다. 요거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그렇죠. 많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쓰는데 그 전부터 약을 막 쓰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저녁 방송에 나와서 낫또를 드시면 낫또 안에 있는 실 같은 성분이 혈전을 예방을 해줘가지고 낫또를 많이 드시면 그런 게 효과가 하나도 없다. 아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가족이 쓰러지는 좀 그런 긴박한 상황이 나타났다면 그렇죠. 당하면 안 되는데 생길 네. 수 있죠. 그렇죠. 생길 수 있죠. 이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그 최선의 대처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119에 전화를 잘 거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환자분 용태를 살펴야 돼요. 대부분 네. 119에서 물어보세요. 맥을 한번 짚어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얼굴이 창백하냐, 식은땀을 흘리느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잘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심근경색증은 초기에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부정맥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서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심폐소생술을 우리나라는 교육을 잘 안 받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119에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로. 환자분을 똑바로 눕히시고 환자분 오른팔 쪽으로 가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팔을 뻗쳐서 네. 가슴 가운데를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눌러라.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119가 도착할 때까지. 119가 도착하시면은 제세동기라는 기계를 갖고 와요. 심장마비를 풀어주는 전기 충격기거든요. CP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근경색증을 위한 치료가 아니고 심장이 섰기 때문에 뇌 쪽으로 피가 안 가잖아요. 심폐소생술을 잘 하면은 정상 심장이 짜내는 피의 25에서 30% 정도를 몸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뇌를 보호할 수 있어요. 네. 콩팥이나. 그리고 이제 119 대원이 가셔가지고 심전도를 바로 찍고 이제 심장 충격을 주면
상당 부분이 또 정상백으로 돌아오거든요. 의식이 깬다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심장마비가 돼서 피를 짜지 못했을 때 머리 쪽으로 3분 정도만 혈액이 안 가면은 머리가 뇌 조직이 뇌사 상태로 빠집니까? 예, 나빠지기 시작해요. 허혈성 뇌손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병원에 도착을 하면 아무래도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는 응급실에서는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똘똘한 의사를 만나는 거죠. 똘똘한 의사가 잘 얘기를 하고 우리 교수님처럼.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심전도 심장 초음파 잘 보고 만약에 의심이 되면 환자분을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관상동맥 조영술이 관상동맥을 눈에 보이게 찍어보겠다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이거 손목에 보면 맥 뛰는 요골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혈관이 굵으니까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여기를 하면 지혈도 빠르고 환자도 훨씬 편하거든요. 네. 여기다가 국소 마취를 하고 잘 소독을 해서 안 아프게 하고 감염 안 당하게 한 다음에 작은 바늘로 그 혈관을 구멍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가느다란 플라스틱 관을 쭉 밀어서 올라갑니다. 이것도 그럼 팔 어떻게 혈관? 보면 테크닉 아닌가요? 그렇죠. 어깨 혈관 지나서 심장까지 들어가면은 심장 혈관 세 가닥을 다 조용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혈관을 찍으면 혈관이 막힌 데가 정말 보입니다. 그러면은 막힌 게 확인이 되면 그 관 안쪽으로 0.014인치니까 우리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가는 철사줄이 있거든요. 그게 혈관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안전줄 같은 거예요. 네. 그거를 타고 기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기구가 풍선이에요. 풍선. 쭉 막대기 풍선 같은 네. 겁니다. 그 막대기 풍선이 그 막힌 데 안쪽을 갖다 들어가서 바깥에서 부풀러 올리면 동맥경화하고 혈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네. 벽으로 압착시킬 수 있죠. 기를 일시적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혈관 내 초음파 같은 거를 들여다봐서 혈관 사이즈하고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볼펜 끝에 보면 스프링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긴 의료 도구인 스텐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풍선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위치에 맞춰서 풍선을 부풀리면 스텐트가 딱 벌어지면서 혈관벽으로 압착되면서 혈류가 개통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진행하게 돼요. 혹시 이런 것들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관혈적 검사라고 하는데 네. 혈관 안쪽으로 들여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자 부위에 지혈이 안 된다든가 혈관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풍선 확장이나 스텐트 확장을 하다가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러한 합병증이 생겨서 환자분이 굉장히 큰 위해에 처해서 가슴을 열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개용 수술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환자가 그것 때문에 정말 사망하는 경우는 300에서 400명 중에 한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치료를 안 하면은 첫 일주일 사망률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도가 있지만 잘하시는 선생님에게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를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수술만큼 중요한 게 또 시술 후의 관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술을 받고 나면 나 이제 다 나았다 이러고 좀 정말 그래요. 네, 방치를 하기 일쑤인데 예. 혹시 뭐 계속해서 약을 먹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위험한 게 스텐트 혈전증이라는 합병증이 있어요. 그 스텐트가 우리 몸 생체 적합도가 높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몸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게 이물질이 들어온 걸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스텐트를 넣고 나면은 그 스텐트의 이물 반응 때문에 스텐트 자리 혈전이 생겨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스텐트 혈전증. 네. 이거를 방지를 하려고 아스피린하고 항혈소판제제 한 가지를 더해서 두 가지의 혈소판제제를 드시게 하는데 이거를 먹어도 400에서 5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초기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나 3일, 4일 정도는 병원에 있게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 이후에 약을 잘 드시면 그 위험도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환자분이 그냥 안 아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여요. 네. 약을 안 먹어. 진짜 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동맥경화라고 하는 게 동맥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생기는 거죠. 네. 우리 몸에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는 부위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손톱, 발톱하고 머리카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장혈관이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뇌혈관이라든가 경동맥, 다리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스텐트를 확장해서 넣어놓은 혈관을 넣어놓은 거는 국소적 치료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동맥경화증은 전신적인 거잖아요. 네. 그 약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필요한 약은 드셔야 돼요. 절대로 약 끊으시면 안 됩니다. 역시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혹시 병이 생기기 전에 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심장 혈관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되고 운동을 할 때 표준 체중 유지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키에서 110을 빼라. 네. 제 키가 193이잖아요. 그러니까 110을 빼면은 83kg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 정도만 빼서 유지해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 키가 173cm거든요. 네. 100을 빼면 73kg. 제가 얼마쯤 돼 보이세요? 몸무게가? 몸무게 한 70kg? 75kg쯤 되거든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89kg였습니다. 식이요법하고 달리기 해가지고 체중을 2년 반 동안 10kg 이상을 뺀 점진적으로 거거든요. 빼신 거네요. 네. 체중 관리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잘 하셔야 돼요. 40세 이상 되면 건강검진 국가에서 해주시잖아요. 만약에 비만하다면 20대라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될 숫자가 있어요. 나이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 전화번호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혈압 얼마인지 알으셔야 되고요. 혈압. 당뇨 수치들, 당뇨라든가 당화혈색소 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숫자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자. 운동하는 게 산보는 운동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걷는 게 운동이면 밥 먹을 때 숟가락질 하는 건 돈 받으셔야 돼요. 그 일이죠. 그게 아니고 진짜 운동은 뭐냐면은 맥박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땀이 좀 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요. 중강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강도 운동이 걷기로 따지면 시속 6.4km/h 네. 그리고 달리기로 따지면은 8.4km/h 이상이니까요. 가벼운 달리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를 30분 이상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서너 번 이상 합니다. 서너 번 이상?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월화수목금 중에서 한 2번 하고 토일 중에서 한 번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그리고 금연 또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정도까지의 운동을 해야지만 심근경색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근경색증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튜 OX 퀴즈!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근경색증은 가슴이 심하게 아프면 바로 알 수 있다. 하나, 둘, 셋. X군요. 자, 우리가 가슴이 아프면 항상 걱정하는 게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을 먼저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통계를 봐도 대학병원 내과계 응급실에 찾아온 흉통 환자를 검색을 해보면은 6명이나 7명 중에 1명 정도가 심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에요. 나머지 질환들은 다친 게 아니라면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연세 드시면은 이 늑골, 갈비뼈가 흉골에 붙는 부위가 여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프신 분 되게 많아요. 자기도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40, 5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 연습 열심히 하시다가 아파서 오십니다. 근육통 그리고 갈비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은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심근경색증은 아니에요. 하지만 환자분들 말씀을 빌리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는 확실히 집중하셔야 돼요. 특히 어디다? 가슴 가운데가 이렇게 요 자세가 그냥 나와요. 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가슴 정 가운데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 있다. 이러면은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인데 젊으면 심근경색증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 둘, 셋. 30대도 있고요. 20대 말도 있습니다. 20대 말도요? 예. 근데 대부분 20대 말에 오시는 분들 보면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보면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담배 한 갑에서 한 갑 반 정도 피우시고 체격이 굉장히 좋으세요. 체격이 좋다는 뜻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체격이 아니고 진짜 과체중이나 비만이에요. 그리고 달리기 마지막 해보신 게 언제세요?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이렇게 되시거든요. 네. 절대로 과체중 만들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네. 담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여러분 젊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금주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 검진 그리고 또 흡연을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정말 이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심근경색증은 되게 50대, 60대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보통 50대, 60대 남자, 여자분이 아니고 대부분은 가장이시거나 어머니 역할로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그분들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되면 생계에 정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가족 하나를 잃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40세 이상 되었다. 국가검진 꼭 받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면 바로 치료받으시고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인 이 심근경색증,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건강튜브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줄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